자, 이번에는요. 패널 분들의 촌철살인 평가를 좀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앞선 내용과 이어집니다. 다만 초점은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은 7세 이하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기준을 18세 이하로 높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상자가.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일단 나라 국가 여유가 별로 없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갑니다. 아동수당 그리고 삼생삼법 쏟아낸 이낙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아동수당을 18세 이하로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제한도 했습니다. 상병수당은요.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좀 아프시잖아요. 그럼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근로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뭐 취지는 서민 그리고 중산층 붕괴 막기 위한 목적이다. 뭐 이런 설명까지 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낙연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사실상 이 정도면 대선 공약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까 김병희 교수께서 살짝 언급하셨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야당은 이런 또 비판을 내놨어요. 혈세로 생색이다. 본인 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조삼모사 정치다. 뭐 여기 위에 거 빼서 밑에 주고 밑에 거 빼서 위에 주고 뭐 이런 뜻이 되네요, 지금요. 이런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패널 분들의 판단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대니 변호사. 네. 이 계획이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요즘들 애들을 잘 안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기르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같이 기르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당한 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그 노령 그 어르신들과 그리고 젊은층 그리고 아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노령층에는 어느 노령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청년과 지금 아동 수당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빈틈없이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확대가 예. 이낙연 총리가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발표를 한 거 아닌가라는 싶고요.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일종의 보편 지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아동도 18세 이하 전부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8세 미만이 어느 정도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예. 그 약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이제 성인이 되니까 성인이 예.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로서의 교육과 그리고 생존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지원 대책에 있어서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갖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투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사실을 좀 추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만 7세까지가 적용이 돼요. 이 아동수당 월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확대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돈이 문제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 아랫부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로 확대할 경우 연간 예산이요 현행은 3조 정도 들어갑니다. 3조 원. 그런데 이게
6조 원 이상 늘어서 약 10조 정도 일 것이다. 이게 또 이제 재정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일단 계획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자, 김병인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18세는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우리가 아동이 보호에 관련된 법에서는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예. 대한민국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들한테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아동 수당이 육아 정책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3명 있는데 이제 막 아동 수당 7세가 지나서 2명을 못 받게 됐는데 이런 기준이라면 이거 적극적으로 대환영인데 된다면 받을 수가 있겠네요. 받을 수가 있죠. 이제 7세에서 딱 끊겨서 만 8세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환영하시는 그런데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18세까지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 그러면 겁니다. 역시 대선을 의식했을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낸 것은 이재명 지사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정책적 용어가 기본소득이죠. 예. 만약 제가 이재명 지사라면 18세까지의 아동수당을 규정하기보다는 예. 청소년 기본소득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기본소득. 예, 아동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부모에게 그 수당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아동들은 이 내용들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체가 아무래도 아동수당 부모가 받게 되는 부모가 거예요. 받게 돼서 그거를 저희들도 받게 됐지만 이게 아동에게 쓰이게 됐지 아니면 우리의 생활비로 쓰이게 됐지 그건 부모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청소년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청소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재원이라면 많은 상상력들을 동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7살 주는 거를 18세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큰 보편적 경제적 자유를 주겠다는 상황 속에서의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또 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내용을 두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둘 간의 정책 경쟁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적어도 지금 현재 수준 속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정책적 행보에서는 발빠르게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지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의식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7조 가까이 돈이 늘어나게 돼요. 이 계획대로라면. 근데 그 정도 돈을 쓸 거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새로운 방향의 관점의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동수당 기준 높이자 이렇게 된 걸로 보인다고 지적을 해줬어요. 최양호 고문님께서 보고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딱 1분 드릴게요. 평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예. 이낙연 대표가 과연 적절하게 연설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이 생기셨어요. 예, 당 대표 자격으로서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것은 현안과 그다음에 당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자기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너무 하셨거든요. 공약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당 대표에서 내려오시니까 얼마 안 그래서 남았어요 지금. 예, 이번 기회를 너무 개인적으로 쓰신 거 아니냐는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정도 나오시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려 그러면 사실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그 부분은 좀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인데 이제 화두만 던져놓은 상태인데 예.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예. 조금 더 현안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집중된 연설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보편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간 공약성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편은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단 선점을 했다. 보편이란 부분은.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냐? 어제 뭐 이런 질문도 좀 들렸어요.